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완장차고요. 신천지 앞에서 행정력을 낭비했던 그 오만함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보는 이는 꿀잼 각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이란이랑 싸운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를 응원해야 하나 뭐 이 정도. 자, 그 정도의 고민은 있습니다만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가 파이팅 해야 되죠. 정청래 이겨라. 자, 이재명 픽으로 당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김민석, 그리고 당 내에서도요, 송영길, 김민석 원팀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고 송영길 뒤에 줄탄 의원들은 또 간접적으로 김민석 라인으로 김민석 승리를 예고했었는데요. 웬걸 지금 정청래가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친명 친청. 자, 최고위원 본선 구도도 확정이 됐는데요. 친명으로 불리는 사람들 5명.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친청계. 그러니까 정청래 파죠. 이성용, 한민수, 최민희. 요렇게. 그리고 친명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파리한 사람들 대거 탈락했습니다. 자, 지금 최고위원 5명 뽑는데요. 어찌됐든 이름빨 있는 사람들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가 이 정청래 쪽에 포진되어 있고요. 이재명 쪽에 줄탄 사람 중에 이름 좀 있다? 뭐 박선원, 김용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혼란 속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신천지 개입설인데요. 자,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합동 연설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다 라고 말이죠. 자, 신천지가 정청래를 돕기 위해서 반명 세력과 비밀 연합을 구축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이것을 이틀 연속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급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잠깐 이재명과 이 신천지 이 둘 사이에는요, 아주 오래된 악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구독, 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공유 그 힘이요 막강한데요. 여러분의 지금 키보드 위에 힘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유사시민이 또 당대표는 대통령 부하 아니다 라고 이재명을 직격했는데요. 약간 뭐 한동훈 냄새도 솔솔 풍깁니다. 멈춘 내가 돌고 있는 것만 같아서 응원하게 되는데요. 자, 신천지의 악연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폭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레임덕의 실체가 뭔지 낱낱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주 재밌습니다. 이재명과 신천지의 악연을 좀 봐야 되는데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자,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장차고 뭐 완장질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경기도 신천지 시설 300여 곳을요 강제로 폐쇄하고요. 모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사실 신도들에게는 그게 단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분노가 폭발하겠죠. 자, 그리고 과천의 신천지 본부에 공무원을 투입해가지고요. 신도 4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자 직접 가평에 있는 평화궁전까지 찾아가가지고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만희 가만히 있지 않죠. 뭐라고 했냐?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자, 신천지는 이거 절대 잊지 않았겠죠. 이후에 대선에서요, 이재명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신도들 당원으로 가입시켰고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또 민주당에도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요. 이낙연 반대자죠. 지지하고 이재명에 반대를 했습니다. 자, 친명계가 주목하는 게 뭐냐. 2022년 대선에 경선에서 나타난 이낙연 당시의 후보의 몰표 현상이다라는 거죠. 박성준 최고위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통계에서 한참 벗어난 비정상적인 이낙연 몰표 현상이 있었다. 신천지는 한 개 정당만 개입했을 리가 없다. 자, 실제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요,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습니다. 자, 지난해 호남의 당원 급증까지 봐야 하는데요.
지난해 8월 2일 전당대회 전후로 광주시당, 정남도당 무려 30만 장의 신규 가입 서류가 한꺼번에 제출됐습니다. 30만 장. 자, 당시에 호남 전체 권리당원 수저 맞먹는 수치가 단번에 들어온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울까? 아니요. 뭔가 인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죠. 자,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요. 1인 1표제 도입됐습니다. 정청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느낌 아닌 느낌 오시죠?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이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도입했다라는 건 뭔가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자, 정청래도 짬밥이 있는데 정치판에 짬밥이 있는데 뭔가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권리당원 한 명 표 힘이요 막강해졌습니다. 만약에 신천지 신도들이 권리당원으로 대거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와 신천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정청래 후보가요 과거에 신천지 위장 조직으로 알려진 한국근의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평화의 노벨길 명명식입니다. 그 행사에서요 이희자 근의 회장이요 당시 낙천한 정청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 빛나는 정청래 의원 내년에도 다시 볼 수 있도록 환호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회장은요 현재 신천지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지목받고 있으며 정교 유착 비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이 지난 16일에요 이희자 회장을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신천지 통일교 특검이죠. 자, 민주당이 지난해 12월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을 국민의힘 개입으로만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 뭔가 구린 냄새가 풍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올 1월에 그 특검이요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 신천지 통일교 특검은 지도부의 지시를 받고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자, 정청래 지도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연결하면 그림이 보입니다. 신천계는 신천지와 아무런 관계없다. 100% 가짜뉴스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죠. 느낌 오시죠? 자, 그리고 친천계 의원들은 뭐 드러난 거 없으니까 김민석에게 사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레임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정리 한번 해드려도 될 것 같죠?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픽이 밀리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가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자, 밖으로는요 미국한테 치이고 있죠. 안에서는 신천지 문제로 민주당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 악재명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호재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40% 지지율 곧 박살날 것 같습니다. 30%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레임덕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미 정청래가 전당대회 승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재명의 당내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뚱뚱 결론은 뭐냐? 신천지가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악연 2020년 코로나 때 전쟁을 선포했더니 신천지가 찰싹 붙어가지고 대선 경선부터 지금의 전당대회까지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은 세력이요 신천지를 활용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죠. 어느 쪽이든 이재명에게는 호재가 아니라 뭐 악재다라는 겁니다.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 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완장차고요 신천지 앞에서 행정력을 낭비했던 그 오만함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죄짓고는 못 살죠. 대한민국을요 혼란의 도가니탕으로 만들고 정당한 계엄을 내란몰이한 이 세력들은요 지금 이재명을 보면서 지금 한동훈을 보면서 오세훈을 보면서 주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는요 시간이 걸릴 뿐 제자리를 꼭 찾아가는 법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